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구글에서 상위 노출하고 싶으시다면 또는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 컨텐츠를 상위 노출하고 싶다면 오늘 영상이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 브랜딩입니다. 여러분은 컨텐츠 is king, 컨텐츠가 왕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온라인 비즈니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광고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SEO 전략을 활용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광고비를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콘텐츠의 퀄리티와 정보가 이 모든 마케팅 캠페인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그런 의미의 센텐스인데요. 특히나 꼼수가 잘 통하지 않는 구글 SEO 시장에서는 이 센텐스가 더욱더 큰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 구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구글이 좋아하는 콘텐츠 공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콘텐츠 공식은 EEAT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EEAT가 뭔지에 대한 이해부터 실무자들이 이 EEAT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전부 다 알게 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EEAT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EEAT는 각각의 영어 단어의 앞자리를 따온 말로요. E, experience, 경험, expertise, 전문성, 그 다음에 authority, 권위성, trustworthy, 신뢰성, 이 네 가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구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구글이 어떤 페이지나 영상을 평가할 때 품질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을 의미합니다. 콘텐츠 내부에 단순히 키워드를 우겨 넣는 키워드 스터핑 방식이 이젠 더 이상 통하지가 않죠. 이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은요, 정말 많은 알고리즘 발전을 해왔고 이제는 정말 실제 사용자들에게 정말로 찐으로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상위로 올리고 싶어 합니다.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이뤄나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많은 분들의 이제 웹사이트를 제가 한번 살펴보면 이 EEAT나 컨텐츠 빌딩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링크라든지 스팸성 링크를 자꾸 받아오는 작업들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돈을 줘가면서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순위 상승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순위 하락이 있을 것이고 스팸으로 인해서 페널티까지 먹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백링크를 구매하시기 전에요. 구글이 좋아하는 컨텐츠 빌딩을 먼저 해두시고 이렇게 탄탄한 기반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링크 빌딩을 통해서 순위 경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금 제작하고 계시는 컨텐츠의 주제가 YMYL, Your Money, Your Life 라면은 EEAT가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Your Money, Your Life는 뭐냐면 어떤 컨텐츠의 주제가 돈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면 구글이 조금 더 까다롭게 평가를 해서 노출을 시켜줄 거라는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 부업이라고 해서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작성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좀 대표적이고 유명한 키워드가 지원금과 대출 키워드인가 봐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전형적인 Your Money, Your Life 분야이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새긴 기간도 훨씬 깁니다. 이런 경우의 컨텐츠라면 더욱더 구글이 강조하고 있는 EEAT 공식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EEAT가 뭔지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E, experience는 경험. 실제 경험을 담은 컨텐츠를 구글이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론만 쭉 나열한 마치 챗GPT가 써준 것 같은 글과 내돈내산 후기와 같이 내가 직접 겪은 것들을 담은 후기, 어떤 것들에 더 신뢰가 가시나요? 당연히 내돈내산, 내 경험을 직접 담은 후기가 더 신뢰가 가시겠죠. 이런 컨텐츠를 구글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경험을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사용 후기를 올린다든지 스크린샷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꼭 사용 후기가 아니라면 내가 어떤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단계적으로 과정과 시행착오로 전부 공유해 볼 수도 있겠고요. 실제 결과라든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 내 인사이트를 같이 담아서 이론을 전달하는 방식이 유용할 겁니다. 두 번째 E는요, expertise, 전문성이라는 건데 깊이 있는 지식을 담은 컨텐츠일수록 또 유니크한 지식을 담은 새로운 유형의 컨텐츠일수록 구글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드러내는 요소들을 이 페이지 안에 담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학력, 자격증, 경력 이런 것들, 공식적인 배경들을 넣어두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떤 특정한 업계에 관련된 것이라면 업계 용어를 정확하게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도 구글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나는 그냥 직장인이고 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격들 같은 게 없는데 내가 어떤 전문가라고 이거 소개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 분야 이상의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스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열하시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전문가처럼 보일 수가 있고 실제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지식을 담은 컨텐츠면 전문성과 경험을 모두 담아낼 수가 있는 거니까 반드시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잘 알릴 수 있는 분야가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EEAT 중에 A, authority는 권위성을 얘기하는데요. 권위라는 건 바깥에서 봤을 때 이 컨텐츠를 굉장히 인정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담아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사람 정말 전문가야, 내가 인정해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권위성을 올리는데 효과적이고 빠른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권위성은 대체 어떻게 만들라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백링크 있죠? 백링크가 이 권위성을 올려주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백링크 편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아무 데서나 백링크를 받아오시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작성한 컨텐츠와 관련이 있는 업계에서 권위가 어느 정도 있는 웹사이트에서 백링크를 받아오게 된다면 이 권위성 점수는 훨씬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의 백링크들을 다량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조금 더 권위 있는 사이트에서 백링크를 받아오도록 투자하시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백링크 말고도 권위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실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던지 전문가들에게 파트를 일부를 맡겨서 이 부분의 컨텐츠를 작성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전문가를 인용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권위성을 높여주는 방법 세 번째로는요, 소셜미디어 등의 소셜 시그널즈를 받아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운영하고 계시는 SNS에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계속 공유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그냥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공유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권위성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질이 좋은 백링크, 질이 좋은 소셜 시그널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신뢰성, trustworthy라는 건데 이거는 이 EEAT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믿음을 줄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신뢰성이라는 건 어떻게 줄 수 있냐면 첫 번째로 투명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글을 쓴 저자인데 내 정보라든지 내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전문가라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또한 내가 어떤 컨텐츠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꼭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이 웹사이트의 사업성을 보여주는 정보들을 또 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스폰서드 광고라든지 어떤 광고 배너를 달고 있다면 이 광고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출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뢰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정확성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외부에서 가지고 왔다면 이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이 컨텐츠에 있는 정보들은 정확한 정보만을 가지고 작성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은 보안성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웹사이트를 딱 들어가 보셨을 때 URL이 HTTPS가 아니라 HTTP로 시작한다면 이건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거의 99%는 HTTPS 정도의 보안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안 되어 있다면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서 HTTPS 보안까지 연결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커머스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카페24나 쇼피파이를 이용하고 계시다면은 저절로 피지사와 계약이 연동이 되어서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계실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실무에서 이 EEAT를 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들을 사용하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떤 컨텐츠를 작성하실 때 저자란을 반드시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워드프레스를 사용하신다면 프로필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설정하실 수 있고요. 자기의 사진 또는 간단한
자격과 이력들을 설명해두면 좋고요. 추가적으로 내 웹사이트에 관련된 소개 같은 것들을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난 얼굴 공개하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노아 브랜딩처럼 AI를 이용해서 나와 비슷한 이미지, 아이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진 대신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자 페이지에다가는 저희가 소셜 시그널을 얻어올 수 있도록 링크드인이나 X 등 전문적인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연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자 프로필을 만들 때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스키마 마크업이라는 걸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도 배웠었는데 이 스키마 마크업을 이 저자 페이지에다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구글봇이 우리 웨브사이트에 왔을 때 이 저자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빨리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를 작성할 때도 스키마 마크업을 사용을 할 텐데 이때도 저자 속성을 필수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구글봇이 저희 저자 페이지가 아니라 컨텐츠 페이지로 왔을 때도 이 글의 저자는 누구누구구나, 저자 프로필은 여기에 있구나 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꿀팁은요. 인용과 출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컨텐츠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있고요. 이 출처는 웬만하면 이미 권위도가 높은 정부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 학술기관 이런 것들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얘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보들을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신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백링크 품질을 좀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SEO 작업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백링크를 얻게 되시겠죠. 이때 관련된 업계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 업계가 권위가 이미 있다면은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만약에 업계에서 백링크를 얻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백링크를 구매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도메인 권위 최소 30 이상의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제가 백링크 전략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던 티어링 전략이라든지 PBN 전략을 사용하실 때에도 이 도메인 권위를 조금 생각하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사이트, 머니 사이트에다 백링크를 직접적으로 할 때는 티어 1급의 도메인 어서리티 DA 점수 한 50점 이상으로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이 백링크를 티어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또 영상을 곧 찍을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실무적인 꿀팁은요.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노아브랜딩.kr에 오시면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텐츠들은 일부러 서론에 업데이트 날짜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편인데요. 업데이트를 할 때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거나 해서 업데이트를 해두고 그 업데이트 날짜에다가 오늘의 날짜를 적습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컨텐츠를 업데이트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 구글 입장에서도 최신의 버전의 컨텐츠를 지금 이 사람도 잘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서 제 웹사이트 자체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페이지는 최소 6개월마다 한 번씩 최신성을 검토하셔서 업데이트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작성하셨다면 분기별로 업데이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법령과 규정 관련 컨텐츠라면 변경이 자주 일어나죠. 이 변경이 일어난 즉시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데이트 이력이 있다면 페이지 하단이나 상단에 최종 수정일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해주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EEAT는 단기적인 트릭이 아니고 장기적인 브랜딩 전략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진 않고요. 꾸준히 쌓아가면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구글은 계속해서 똑똑해지고 있어요. 알고리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용자에게 진짜 가치 있는 내용을 한번 제공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치 없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백링크 전략, 블랙햇 SEO만으로 가지고 상위 노출을 해봤자 얼마 못 갑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EEAT, 즉 사용자에게 정말 가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많이 돌아가지 마시고 처음 배울 때부터 EEAT,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상위 노출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초보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